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의 청년층 유출이 호남 지역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사회 단체가 최근 10년간 인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2만 명이 넘는 청년 인구가 떠났습니다. 산업 기반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착 지원 강화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시민이 공무원의 잘못된 토지대장 기재로 토지를 상속받았다가 되돌려주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공무원이 토지대장에 주민번호를 오기해 상속받았으나 소송에서 동명이인 소유로 확인돼 결국 되돌려줘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잘못 기재한 시청과 이를 근거로 등기한 법원은 소송 비용 배상 등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의 청년층 유출이 호남 지역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10년간 인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2만 명이 넘는 청년 인구가 떠났는데요. 산업 기반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착 지원 강화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익산의 인구가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 33,780명이 줄었습니다. 좋은 정치 시민 넷이 익산시 인구 감소 동향을 분석한 결과 순유출이만 3,799명, 자연 감소 9,816명입니다. 익산의 10년간 인구 감소율은 마이너스 11.2%로 전국 평균 인구 감소율인 마이너스 7.4%보다 높습니다. 또 광역시를 제외하고 호남 5대 도시 가운데 익산시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층 유출. 청년층은 2016년 4월 7만 9,917명에서 올해 9월에는 5만 8,724명을 기록했습니다. 10년 새 26.5%, 2만 1,193명이 줄어든 겁니다. 청년층 인구 감소율이 무척 높다고 할 수 있고요. 전라북도 3시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3.3% 정도가 탈출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익산을 떠난 청년 10명 중 3명은 경기와 서울, 대전, 충남 등으로 옮겼습니다. 도내에서는 전주로 옮긴 인구가 가장 많았고 이어 군산과 완주 순입니다.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 이유로는 직업이 1순위로 꼽혔습니다. 때문에 청년층 유출을 막기 위해 식품 등 신산업 기반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착 지원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대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 취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전국을 충분히 살릴 만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런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향에 머물기보다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를 선택하고 있는 익산 청년층. 이들의 탈익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젊은 생산 인구가 주로 익산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핵융합 연구시설의 군산 유치를 위해 전북도가 유치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전북도는 공모 마감인 어제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고 유치 의사를 밝힌 전남 나주와 경북 포항, 경북 경주 등과 경쟁을 벌입니다. 전북도는 5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새만금 단일 부지를 제공할 수 있고 왕복 6차선 진입로와 전기 상하수도 인프라를 갖췄다는 강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250메가볼트 암페어 전력 인입 선로를 확보한 것은 물론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이 포진한 점도 부각시켰습니다. 올해 도내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도내쌀 생산량은 54만 3,137톤으로 지난해보다 0.3%인 1,845톤이 줄었습니다. 전국 쌀 생산량은 353만 9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1.3% 줄어 역대 두 번째로 적었습니다. 감소 원인은 수확기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가상 공간에서 식품을 미리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는 디지털 실험실이 구축됩니다. 익산시는 과기부 공모에 선정된 농식품 메타버스 기반 기술 실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진흥원과 국립식량과학원, 전북농업기술원 등 농식품 관련 기관이 축적해온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게 됩니다. 디지털 실험실이 가동되면 소스와 음료, 대체육, 패키징 분야의 개발과 생산 공정을 가상 공간에서 시행할 수 있어 착오를 줄이고 신제품 출시 기간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 재검토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어제 입장을 내고 새만금공항은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 근거한 국책 사업이라며 단순히 경제성만 강조하면 대한민국에서 서울과 수도권만 생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방공항을 어떻게 강화할지 치밀하게 검토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도당은 새만금공항 관련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공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가 새만금 2호 방조 제압 해역은 김제시 관할구역이라는 김제시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제시는 지난 10일 언론을 통해 새만금 2호 방조 제압 해역은 김제시 관할이며 새만금항 신항 역시 김제시 행정구역 안에서 관리 운영돼야 한다는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 매립지에 한해 김제시로 귀속됐고 앞바다는 여전히 군산시의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는 군산시 바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시는 김제시의 정정을 요구한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시립예술단 전용 연습실 신축 계획이 시의회 상임 및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어제 시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열어 부결했습니다. 시의회는 시립예술단 전용 연습실의 경우 수십억 원을 시비로 전액 충당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가 제출한 계획은 2027년까지 시비 32억 원을 투입해 예술의 전당 부지에 전용 연습실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군산의 중학생들이 기획한 로컬 굿즈 만들기 프로젝트 온라인 펀딩이 목표액을 초과 달성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삼북중과 중앙중 학생들은 광복 80주년과 군산 그린 1995 두 차례 온라인 펀딩을 통해 목표 대비 120%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이들이 개발한 기념품은 재활용 열쇠고리와 천가방, 티셔츠, 조명 등을 활용해 Z세대 감성의 지역 상품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군산시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을 찾아가는 중학생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심화 과정으로 학생들이 자료조사부터 기획, 제작, 브랜딩, 펀딩까지 직접 주도해 온라인 시장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 시민이 공무원의 잘못된 토지대장 기재로 토지를 상속받았다가 되돌려주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공무원이 토지대장에 주민번호를 오기에 상속받았으나 소송에서 동명이인 소유로 확인돼 결국 되돌려줘야 했는데요. 하지만 잘못 기재한 시청과 이를 근거로 등기한 법원은 소송 비용 배상 등의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군산에 거주하는 A씨는 아버지 명의로 된 땅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시청에 서류를 발급받으러 갔다가 공무원이 아버지 명의의 땅이 있다고 알려준 겁니다. 시청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시청 직원이 아버님 명의의 토지가 있다고 약 30평 되는 임야거든요. 시청이 발급한 토지대장에는 A씨 아버지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A씨는 시청의 토지대장을 근거로 법원에서 상속등기필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토지를 확인하러 가자 토지 안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묘지가 있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메모를 남기고 돌아왔고 며칠 뒤 자신이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니 상속받은 땅은 A씨 아버지와 이름과 주소가 같은 동명이인의 땅이었습니다. 과거 수기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시청 직원이 잘못된 주민번호를 적으면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저희 아버님하고 묘지를 쓴 사람하고 이름이 같았던 거예요. 같은 동네였고 주민번호를 우리 아버님 주민번호를 넣은 거예요. 실제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에 세금을 납부해왔고 이를 근거로 A씨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지난 7월 박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A씨는 여러 차례 군산시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알면업을 맞은 거죠. 그냥 공신력 있는 시청에서 떼어준 서류를 가지고 우리는 법적으로
순서를 밟아서 이렇게 해왔는데 시청의 실수가 원인이니 상속 등기 절차와 소송 등의 비용을 책임지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이에 보상하기 어렵다는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실수는 인정하지만 토지대장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토지 정보는 시청과 법원이 나눠 관리하는데 시청은 땅의 위치와 면적 등의 정보를 담당하고 누가 그 땅의 주인인지 결정하는 건 법원이라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행정 업무 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어쨌든 소유권 이전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업무는 법원에서 하셨기 때문에 법원에 분열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저희가. 하지만 법원의 답변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상속 등기는 가족 간 이전이어서 추가 확인 없이 시청에서 온 자료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입니다. 시청은 법원으로, 법원은 다시 시청으로 책임을 돌리면서 A씨는 피해를 보상받을 곳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어제 치러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5건의 부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부정 행위는 반입 금지 물품인 디지털 시계 등 전자기기 소지 2건,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 위반 2건, 시험 종료령 후 답안지 표기 1건 등입니다. 이들 학생의 시험은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한편 전북도 소방본부는 익산의 한 시험장에서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는 수험생을 병원으로 옮기는 등 응급 상황 50여 건에 대응했습니다. 전북개발공사의 공공임대 아파트 보일러 교체 사업을 놓고 특혜 의혹이 일었습니다. 김대중 도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북개발공사가 지난해 전주와 익산의 공공임대아파트 1,100여 세대에 걸쳐 14억 원을 투입해 보일러 교체 사업을 벌이면서 불필요하게 대행업체를 선정해 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일러 대리점과 직접 계약했다면 한 대당 85만 원에 가능했지만 대행업체를 거치면서 110만 원으로 비용이 늘어나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도의회는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신영대 국회의원 전 선거사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할 대법원 재판부가 배당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신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강모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대법원 일부에 배당하고 주심은 신숙희 대법관으로 지정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이 강 씨의 유죄를 확정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라 신 의원의 당선도 무효가 됩니다. 특정 정당의 당원 모집 의혹을 받는 원광대 총학생회 관계자 5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익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광대 총학생회 전 현직 간부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원광대 재학생 등을 상대로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라며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원광대 총학생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2시 40분쯤 야미도의 한 마트 앞에서 행패를 부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어깨를 밀친 혐의입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수험생은 익산 지역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왕궁보석 테마관광지 야외놀이 체험시설과 백제문화체험관, 교도소 세트장, 익산 시티투어 이용료를 50% 할인합니다. 또 함라 한옥체험단지 숙박비는 20%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수험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익산시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을 원목으로 조제하거나 이를 취급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오는 28일까지 단속 활동을 벌입니다. 소나무류 이동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서 또는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 발급 등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또 반출 금지 구역에서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대설 한파 대책이 시행됩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는 내일부터 넉 달 동안 겨울철 대설과 한파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 소방소는 지역별로 고림 예상 지역 등을 미리 확인하고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합니다. 또 폭설이 내리면 신고 접수대를 5배가량 늘리고 접근이 어려운 곳에는 소방 헬기 등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과 관군이 합세해 호남을 지킨 웅치전적지가 종합 정비됩니다. 전북자치도는 2022년 국가사적으로 승격된 임진왜란 웅치전적지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종합정비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사적지 구역을 보존하는 방침 속에 옛길 복구와 탐방로 정비, 휴게시설, 전망대 설치 등이 추진됩니다. 도내 기초생활급여 중지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신규 위기 가구가 발굴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부터 생계와 의료급여가 중단된 도내 1만 3,1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상담과 가정방문을 거쳐 신규 위기 가구 340명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재신청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을 통한 민간 자원이 이뤄지게 됩니다. 한편 지난 5월 익산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린 모녀가 사망했습니다.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남원 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남원경찰서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 등의 혐의를 두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내사 대상에 시의원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완주 전 남원시장은 2017년 광안루원 등을 중심으로 모노레일과 지바이어 등을 운영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최경식 현 시장이 이를 중단시키면서 4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익산시가 국제 한국 입양인 봉사회와 연계해 이번 주말 모국 방문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과 네덜란드 등 세계 11개국에서 성장한 해외 입양 청년 30명이 초청됐습니다. 이들은 1박 2일 동안 고스락 관람과 지역 특산물 만들기 체험, 왕궁 포레스트 관람 등을 통해 익산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익산시의 방학 중 초등돌봄 건강 도시락 사업이 농식품부의 지역 먹거리 계획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사업은 급식이 중단되는 방학 기간에 결식 우려 아동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추진됐습니다. 사업비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하며 현재 29개 학교 1,126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창의성과 시민 체감도, 확산 가능성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군산시가 평생교육 사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국회에서 교육위원장상을 받았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박홍순 교육지원과장은 오늘 열린 제2회 전국 평생학습도시 페스티벌에서 국회 교육위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국회는 전국 205개 학습도시 가운데 군산시의 동네 문화카페와 청소년 자기주도 학습, 온라인 공부의 명수 등을 특색 있는 정책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군산시가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세계적 수준의 평생학습 도시로 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출신 전수미 변호사가 민주당 인권 대변인에 임명됐습니다. 전 변호사는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인권 대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또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며 김대중 재단 인권위원장과 민주평통 청년위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전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서 군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지역에서 활동폭을 넓히기도 했습니다. 육군 제35보병사단이 도내 전역에서 호국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4박 5일 동안 해안 침투 상황과 다중 이용시설 테러 등을 가정해 진행됩니다. 35사단은 병력과 장비 이동 등으로 도로가 정체되거나 훈련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인화동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인화동 구시장에서 열렸으며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 50여 명이 참여해 김장김치를 정성스럽게 버무리고 완성된 김치 300여 포기를 취약계층 150가정에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묻고 따뜻한 정을 나눴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군산 16도, 익산도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영하 1도에서 18도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18도를 보이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군산은 주간 최고 17도를 보이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